어, 맞이할 테니까 채팅창에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박수 한번 다 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자,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좀 회사가 크니까 삼성전자 전반적인 어떤 사업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에서 어떤 뭐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또 뭐 기술적인 업무라든가 사업적인 업무 외에도 복지나 이런 것들도 뭐 좀 소개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희망 회사가 이제 삼성이라면 들어가기 전에 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뭐 전자 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회사에 또 직무라는 단어가 많이 써요. 그래서 직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드리고, 삼성전자 전체적인 어떤 소개. 삼성 내에서 이제 직무나 직군 관련된 것들 구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직군들이 좀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R&D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거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에서 이제 그 연구소라면 그 삼성종합기술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롱텀 리서치로 해서 막 5년에서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조금 연구 개발하는 쪽이고요. 삼성종합기술원이 하나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쇼텀으로 프로젝트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 DMC 연구소가 있습니다. 옛날엔 수원에 있었는데 요즘은 우면동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쪽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센터도 좀 있고,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디자인 경영 센터라고 해서 디자인 플러스 뭐 상품기획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컨셉을 잡는 된다가 그런 또 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엔 이제 삼성 서초에 서초 사옥에 본사에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들 이제 우면동 쪽으로 다 이동 좀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쪽 요새 뭐 핫한데 그 반도체 쪽에서 전반적인 것들 한번 업무 소개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관련돼서 채용의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신입 채용하는 것들은 여러분 좀 아실 거고 그 경력직도 채용하는 또뭐 방법들이 트랙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지금 뭐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한 2시간 남짓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직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직무고요. 직위라는 것도 어떤 포지셔닝이죠. 포지션 직무의 그 이제 수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들이 좀 따르겠죠. 그런 것들로 좀 뭐 용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 직무라는 건 이제 뭐 회사에서 R&D 개발뿐만 아니고 뭐 영업, 마케팅, 뭐 기획, 인사, 재무 뭐 이런 쪽이 많겠죠. 직급이나 직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도 있고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다음에 연구소 쪽에서는 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직급들이나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또
일반적인 회사에서 호칭 같은 거는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뭐 김 부장님, 이 부장님 이렇게 붙이지 않고요. 무슨 님 붙여져요. 그래서 좀 수평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가 옛날처럼 뭐 군대식 뭐 이런 것들은 요새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플렉서블하고 어, 수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상당히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에서 회사 생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책도 있고요, 그죠? 그게 있습니다. 그 뭐 직무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회사 모든 회사마다 그런 분야들이 좀 뭐 다 있죠. 그래서 마케팅 세일 하는 쪽하고 뭐 R&D 쪽도 있고요, 그죠? 매스 프로덕트는 뭐 생산 라인도 있고요. 서포트 쪽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료에도 보듯이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이 다들 다를 텐데, 전공에 따라서 맡은 업무들이 좀뭐 다들 다르기 때문에, 뭐 전자회사하고 뭐 통신회사하고 IT회사라서 그런 인력들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마케팅하는 부서도 있고, R&D 개발 부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생산 또 해야죠. 생산 부서도 있고. 뭐 그걸 위해서 이제 서포트 조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대부분 뭐 모든 회사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상품 기획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 기획을 해요. 상품 기획도 하고 그게 상품 기획이라는 게 이제 다름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기획부터입니다. 기획부터 그냥 상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어떤 상품이 이제 내년도에 유행할 건가 아니면 뭐 경쟁력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폼 팩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해갖고요. 그거 가지고 R&D 부서나 이런 쪽에서 프로토를 만들죠. 그래서 잘 워킹하는지 큰 문제가 없는지 그쪽에도 디자인 팀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다. 디자인도 하고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요. UI, UX 같은 그런 쪽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좀 디자인하고 프로토 만든 거 잘 워킹하면은 그 워킹한 걸 가지고 이제 매스 프로덕트 생산을 이제 하죠. 생산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뭐 품질 관리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뭐 하드웨어 디자인 쪽에서는 항상 뭐 어, 외관을 많이 디자인하는데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항상 디자인 팀하고 엔지니어 팀들하고 항상 그 트러블이죠. 트러블이라기보다도 서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충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디스커션도 하고 최적의 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서포트 조직이라는 건 이제 여기 모든 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사제 회계 하면 뭐 심리학도 들어가 있고, 뭐 경영, 뭐 경제, 뭐 인문학적인 어떤 과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양하게 조직이 좀 돼 있습니다. 엔지니어 하면서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경영기획이나 전략이라든가 스트래테지 팀에도 들어가고, 뭐 인사, 노무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런 쪽으로 다 법무팀, 법무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 제가 이제 근무할 시절에 엔지니어로 있다가 로스쿨이 생겼어요. 그죠? 최초로. 그래서 로스쿨로 이제 어, 가겠다고 로스쿨로 이제 입학해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 2년이나 뭐 2년 정도 로스쿨 다니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재입사를 해서 업무는 바뀌겠죠, 그죠? 업무는 그 R&D에서 이제 법무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가 이제 바뀐 거고, 뭐 요즘 로스쿨 이제 그 로스쿨이라는 게 이제 각종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의 특화된 어떤 뭐 변호사 업무를 하죠. 그래서 뭐 업무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뭐 특허라든가 특허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뭐 분쟁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는 뭐 그런 쪽으로도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대 나와서 그냥 변호사 하는 거면은 자기의 특기가 별로 없죠. 그죠? 기술 쪽 하다가 이제 어, 변호사 되면은 기술 분야에 특화된 변호 업무를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허 관련된 요새 소송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쪽도 만약에 한다면 뭐 트랙을 좀 바꿔서 뭐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소개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소개라면은 삼성전자의 그 본사가 여러분들 이제 강남에 가면 이제 서초 사옥이 있죠. 거긴 본사고 삼성의 본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 삼성전자의 본사는 삼성 수원에 있습니다. 양통구에. 이런 건물이 이런 네 개 정도 있죠. 이게 한 40층 정도 돼요. 40층 정도. 40층 정도 되니까 이것을 이 안에 이제 근무하는 인력들이 한 8천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선사고요. 무선사. 쪽은 이제 뭐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TV라든가 홈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전 쪽은 또 다른 쪽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다 몰려져 있죠. 여기 한 근무 인원이 이 단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가 디지털 시티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 4만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업무 가기 전에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사진이 그 영통 안에, 그죠? 그 안에, 단지 안에 다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노선버스, 여기 유튜브 여기 링크도 있는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노선버스가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웬만한 데는 다, 출퇴근 버스 다 제공되고요. 그리고 업무 버스도 있고, 뭐, 그 저녁 때는 뭐 5시 이후부터는 강남 버스는 거의 뭐 10분, 20분마다 다 있으니까 어떤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없이 할 수 있게끔 그 서포트를 좀 해주고 있고 여기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이 진짜 있는 수영장입니다. 아까 건물이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여러분들 수영장을 좀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이 50m짜리 수영장이에요. 레인이 한 10개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25m짜리도 있고 그래서 수영장도 있고 뭐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점심 옛날에는 이제 뭐 아침 시간 업무 시간 제외한 아침 점심 저녁 때 업무 시간을 제외한 그런 쪽에서 그런 시간에 이제 뭐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요즘은 뭐 상관없어요. 업무 시간 가서 수영해도 됩니다. 그 시간만 이제 업무 시간에서 빼면 되죠. 내가 8시간 근무하면은 내가 수영을 1시간 했다 그러면 1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자유롭게 업무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영장 외에도 이제 뭐 헬스장은 당연히 이제 이 수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수영장 시설 중에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우나실이 다 있고 체력 단련실이라고 해서 헬스장 뭐 기구들 뭐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뭐 언제라도 여러분들 그 운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벽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취미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좀 운동도 좀 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한 복지 시설이 돼 있고 뭐 이런 야구장 같이 돼 있는 것도 시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이라든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음, 그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삼성이 뭐 들어가면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옛날에 좀 그랬죠. 상당히 조금 그 쉽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안정돼 있고 복지들이 이제 확대돼서 뭐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편안한 가운데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출근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자율출근제가 어떤 거냐면 이게 실행된 지가 벌써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한 15년 정도 됐어요. 삼성 종합기술원 같은 경우, 죠 거기서는 좀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건 벌써 10년, 12, 13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거기는 벌써. 근데 이제 사업부는 바쁘잖아요. 그죠? 상품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도 실행되고 있어요. 자율출근도. 자율출근제가 어떤 제도냐 하면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좀 전날 조금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뭐 회식을 했다든가 할 때는 늦게 출근해도 됩니다. 10시, 11시, 12시에 출근해도 돼요. 그리고 그만큼만 더 해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극단적인 것 같은 경우는 뭐 월화수에서 하루에 2시간씩 더 했다. 그러면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신입이라서 뭐 퇴근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는.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얘기하고 특별한 어떤 회의라든가 중요한 회의 같은 거 없으면 저 오늘 일찍 좀 퇴근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뭐 일찍 퇴근하면 막 눈치 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캐주얼 복장에서 반바지도 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반바지도 가능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네트워크들 그 지역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외 주재원들 이런 거 워낙 또
지역 사회 전문가들 좀 내보내서 나중에 이제 뭐 글로벌 사업할 때 할 수 있게끔 뭐 지역 전문가들이 옛날에 1년 동안 많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해봐라.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해외 주재원도 지금 총 뭐 78개국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런 쪽도 해외 주재원도 많이 나가 있고 직무 역량 강화 뭐 교육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잘 돼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또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또 그 직무 역량 강화 교육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뭐 일주일 동안 뭐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습니다. 이러닝 센터 당연히 다 잘 있고요. 그래서 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옛날처럼 군대식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지역의 어떤 연구소 R&D 센터라든가 뭐 판매 거점이라든가 생산 거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 많죠. 전국에.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당연히 있고요. 뭐 남미도 당연히 미국도 뭐 많죠.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쪽은 소프트웨어 쪽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동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있고 뭐 아프리카 쪽도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크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니까 그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조직이 하나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IM 부분, C 부분, DS 부분,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사업부별로. 이 부분이 IM이 이제 무선 사업부, 핸드폰 만드는 데죠. 그리고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 네트워크 하는 어떤 사업부가 있고요. 무선 사업부 있고 네트워크 사업부 크게 보면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C라고 해서 뭐 컨슈머 여기 있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서 뭐 생활 가전도 있고요. 그죠?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영상 디스플레이 쪽, 이제 TV나 이런 TV가 이제 주가 되겠죠. 그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린팅은 지금 뭐 이제 없고요. 의료기기 사업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부라는 게 이제 초음파. 죠 옛날 삼성 메디슨을 삼성이 인수해갖고 삼성 메디슨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CT, MRI 이런 것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고 있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나머지는 이제 조금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S 부분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메모리나 그죠? 메모리, 디램 하죠. 메모리 쪽이고 시스템 NSI라고 해서 비메모리 쪽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엑시노스 칩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메모리 외에 나머지 칩들 여기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겼던 한 4년 전부터 사업부가 새로 생겼는데 파운드리 사업부죠. 요즘 이게 상당히 좀 핫한 어떤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 좀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전 세계적으로 칩 디자인을 하는 데는 많아요. 뭐 퀄컴, 엔비디아 뭐 많죠. 이제 그런데 그걸 만드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데는 대량의 어떤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데는 제공하는 데는 서비스해 주는 데는 전 세계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삼성과
대만의 TSMC. TSMC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나중에 뭐 작은 어떤 그런 파운더리 사업체도 몇 개 있어요. 있지만 이제 제일 큰 데는 이제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은 TSMC는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뭐 삼성은 그런 사업을 안 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그죠? 자체적 삼성 브랜드를 가지고 어, 이제 칩 만드는 쪽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런 외부로부터 디자인 하우스로부터 디자인을 받아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쪽은 거의 서비스를 안 했죠. 큰 물량만 했었죠. 옛날에 애플 같은 거. 애플에 들어가는 칩들은 삼성에서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요즘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자체 또 파운더리 사업이 있어요. 자체 칩을 만들죠. 인텔 뭐죠? 인텔 CPU. 근데 이제 그쪽이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외부에다가 이제 맡겨서 칩을 만들게 하게끔 지금 하려고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맡길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 그죠? AMD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에서 만들어서 주기도 했다가 TSMC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퀄컴들, 그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죠. AP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 삼성이나 TSMC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속 뭐 연구소 같은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라고 해서 삼성종합기술원 있고 DMC 연구소가 있고 소프트웨어 센터, 뭐 디자인 경영센터 이게 다 우면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면동 그죠? 그 양재 우면동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한번 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원이에요. 그죠? 영통 수원 있죠. 이게 큰 건물이 이제 네 개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40층짜리입니다. 사실. 가 있고 여기가 이제 무선사, 여기는 뭐 DM, 뭐 네트워크 사업부 뭐 이런 쪽이 다 있고요. 여기 쪽이 있고 이게 이제 수송 연통증에 있고 한 그 근처 한 7, 8km 떨어져 있는 곳에 반도체 쪽이 있어요. 화성이죠. 동탄 화성 쪽에 있는데 이것도 건물이 큰 건물이고 이제 DSR 타워라고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여기도 요거 건물이 똑같아요. 설계도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지하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복지센터들이 다 비치돼 있고 뒤쪽에 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만드는 이런 라인들이 존재합니다. 라인들이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쪽이죠. 그래서 크게 큰 단지는 이제 수원 쪽하고 화성, 동탄 쪽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C 부분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보시면은 매출 같은 거 보시면은 모바일 쪽, 그죠? 모바일이라는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쪽에 어, IM 뭐 부분이죠. 이쪽 보고 반도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매출이 나는데 이게 분기별이에요. 3분기, 그죠? 분기별이니까 4분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4분기 쪽이니까 여기 이제 분기별로 이제 3, 4조 정도 나니까 이제 4분기 오면 거의 10조 넘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또 어,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매출도 일조가 어려운데 여기는 뭐 분기별로 몇 주의 영업이익이 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어떤 수익이 나는 거죠. 사업장이 크게 보면 이제 서울보다도 여기 기흥 화성 쪽과 그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나 수원 쪽에 어떤 세트라고 그러죠. 디지털 시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수원에 있고요. 화성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다. 주요한 데는 여기 서울, 수원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원에 근무해도 뭐 서울 출퇴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통근 버스도 있고 요새 뭐 그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컨슈머 일렉트로닉에서 여러 종류들이 있죠. 요새 가전도 있고 TV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위주고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가전 쪽도 옛날에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쪽에 조금 뭐 적었는데 요즘은 뭐 이쪽도 이제 그 전 세계 1, 2위를 다투죠. LG나 뭐 북미 같은 경우는 삼성이 1위고 뭐 LG하고 이제 삼성하고 다 전 세계를 다 가전 쪽은 거의 다 석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CE 부분, 그죠? TV 모니터, TV 부분도 뭐 전 세계 1위, 모니터, 뭐 냉장고, 세탁기 이게 다 1위예요 거의.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다 이제 거의 1위를 다 석권했습니다. 당연히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1위죠. 애플도 이제 잘 팔리는데 수량이나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 삼성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메모리 같은 부분은 뭐 세계 항상 1위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도 거의 상위권에 있고 1, 2 정도 다투는. 그래서 전 분야에서 거의 세계적으로 다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료기 사업부를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은 뭐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의료기기 영상이죠, 영상. 크지는 않고 그리고 이쪽은 또 진입장벽이 또 비즈니스가 조금 달라서 진입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I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카메라 이런 것들은 안 만들죠, 있죠. 뭐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 안 만들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DSLR 한동안 잘 만들다가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죠. 앞으로 이쪽은 시장이 이제 다 없어질 거다, 죽을 거다. 근데 그 예상이 맞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거 붙들고 있다가 지금 뭐 매출이 급감하고 있죠. 소니나 뭐 캐논, 뭐 니콘은 거의 다 죽은 것 같고요. 웬만한 카메라 관련돼서는 일본이 이제 다 잡고 있는데 그것도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DSLR 많이 옛날에 했는데 소니는 이제 DSLR 세트라기보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센서라고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은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반도체 칩인데 이것을 이것을 그쪽에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뭐 이미지 센서를 워낙 또 하소스나 이런 것들 해서 경쟁력 있게 만드니까 그것도 아마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니도 아마 따라잡힐 것 같은 몇 년 안에 그런 예상입니다, 사실. 삼성이 이제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포지셔닝을 잘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선택과 집중인데, 이런 것들은 디지털 카메라 이제 안 될 것 같다가 딱 접고 집중을, 이미지 센스 쪽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큰 어떤 사업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회사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은 연초에 TF 활동 많이 해요.
뭐 그냥 있는 거 하죠. TF 활동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제품군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시로 아이디어를 내라고 열심히 많이 TF 활동 많이 합니다. TF 하면서 한 두세 달 정도 TF를 하면서 어, 조사도 많이 하고 전 세계 트렌드라든가 조사 많이 해서 보고서도 내고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런 제품군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 제안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전략 수정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업무 중에서도 이제 개발 업무도 있지만 TF 가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 제안도 많이 할 어,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그 4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4차 산업 요즘 뭐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IoT 얘기도 나오고 크라우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은 4차 산업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것 같고요. 4차 산업 정의를 한다면 AI가 중심축에 있는 것 같고 ICBM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IoT, 크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융합이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뭐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 작동 원리라고 하면은 뭐 센서나 뭐 요새 SNS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그 데이터를 뭐 클라우드에 올린다든가 축출해 놨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잘 정지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그죠? 요즘 인공신경망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죠.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모델링 한 거를 가지고 각종 어플리케이션 쪽에 그죠? 뭐 유통이 됐건 제조가 됐건 금융이 됐건 자율주행이 됐건 가상현실이 됐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만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람들이 일일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은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학년, 1, 2학년이 많은데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 기반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아마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CBM 뭐 어떤 기술들이 있죠. 한번 이런 쪽에 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컨셉이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 1차 그 산업혁명 때는 물건 생산을 위해서 육체 노동을 기계로 자동화한 거죠. 그죠? 옛날엔 다 이제 어, 인간이 직접 땅을 판다든가 뭐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데 다 기계화 됐죠. 증기기관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전기적인 어떤 모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했죠. 4차 산업 관련돼서는 육체 노동을 조금 자동화했다면 정신 노동을 이제 기계로 자동화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요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육체 노동은 뭐 옛날부터 기계가 더 잘하니까 잘하는데 정신 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사람의 영역인데 그쪽조차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저번에 이세돌, 4년 전인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이 이제 팀 알파고한테 졌죠. 4대1로 졌는데 그땐 다 이길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졌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이기질 못했어요. 알파고는 인간이 이긴 이세돌이 인간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바둑에서 이긴 거죠. 그저 그 이후에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은퇴했습니다. 바둑계를 떠났습니다. 은퇴했고요. 알파고도 은퇴했습니다. 알파고도 은퇴했어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다 지는데 다 은퇴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와서 인간의 영역을 대치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뭐 예술 분야가 인간의 영역인 것처럼 많이 생각이 되죠. 그런데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요즘은 또 소설도 써요. 인공지능이. 그런 것도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잘 모릅니다. 그걸 나중에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보면은 구별이 잘 안 가요. 구별이 안 간다는 얘기는 뭐 인공지능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같이 같이 있는 일을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어, 인공지능이 잘하는 분야와 인공지능이 인간이 잘하는 분야 이런 것들을 조금 음, 구분을 해야죠. 인간이 잘하는 건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런 쪽이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는 아마 이제 인공지능과 협력하면은 훨씬 더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는 아마 이런 쪽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판결을 한다, 재판 판결을 한다. 그럼 판결이 사람이 하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왕왕. 그죠? 신문에도 여러 번 봤을 때.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판결이 조금 오락가락 하는다고 느끼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창작적인 일도 아니고 판결이라는 게 법조문 다 알고 이해하고 판례도 다 해서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 하루면 다 아마 트레이닝 다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거 뭐 어렵지 않죠. 이제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 문제가 있었을 때 판결해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뭐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판결이라는 게. 여태까지 있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 법조문을 가지고 충분히 더 잘할 수가 있죠. 단지 이제 이게 신뢰성이라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남아있지만, 못할 게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거 가지고 판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논의 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이게 포럼이 이제 국내 포럼이 아니고 전 세계 석학들 모아서 같이 포럼 했어요. 2019년도에도 모아서 이제 포럼도 하고요. 기조연설도 하고 관련된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 채널 마련해서 글로벌 AI 포럼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벌써. 11월 2일 날 했죠. 그리고 매년 할 것 같아요. 이쪽은 워낙 AI가 화두가 있으니까. 뭐, 이런 기조연설 했던 사람들,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유시아 벤지오 교수, 몬트리올 교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딥러닝의 석학. 이분과 얀 누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딥러닝 인공지능의 석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스피커로 나서서 전 세계 1, 2의 어떤 석학들입니다. 다 나와서 그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알고리즘, 뭐 소프트웨어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제 GPU, 그죠?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딥러닝을 프로세싱 할 때 엄청나게 많은 파워를 먹습니다. 인간이 이제 뭐 이세돌 같은 경우 바로 뜰 때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와트 정도 파워가 든다, 인간이. 근데 여기는 뭐 몇만 와트 들 겁니다. 더 엄청나게 돌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 인공지능향 반도체, 용 반도체가 개발 이슈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은 작은 어떤 스마트폰 기기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많은 곳에 이제 연구소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향후 뭐 2만 명 정도 연구개발을 자들을 이제 확보하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지금 캐나다 쪽에 그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옛날부터 이상 캐나다 쪽이 딥러닝 인공지능 쪽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 그래서 캐나다 여기 동부 쪽이죠. 토론토, 몬트리올, 뉴욕 이쪽이 아까 얘기했던 벤지오 뭐 루큰 교수 여기 다 있습니다. 힐튼 교수도 여기 대학교도 있고 힐튼 교수 다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상당히 많죠. 여기다가 또 연구소도 많이 삼성에도 많이 차려놨습니다. LG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벤지오 교수 아까 있죠. 루큰 교수도 있고요. 뉴로 모픽이라는 어떤 반도체 관련돼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칩이나 전장, 뭐 자율주행도 다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다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들어가서 이제 자율주행도 다 구현이 되고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이제는 뭐 CES라고 해서 이제 그 전시회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뭐 요즘 엑시노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삼성 반도체 칩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 탑재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많은 부분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졸업 시기가 쯤 되면은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직무 직군속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직군, 연구개발 직군이 있고요. 어, 그런 전공자들이 있죠. 소프트웨어 직군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들 직군이 있고 M직군이라고 그래서 뭐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 마케팅 관련된 이런 쪽 문과 쪽 경영 이런 쪽이죠. 이런 쪽도 있고요. 뭐 지직군이라고 그래서 뭐 기획 쪽도 있고요. 디자인 직군도 있습니다. 디자인 직군. 뭐 T직군이라서 이제 기술직도 있고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원 가능한 전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전공이 이거니까 이런 직군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R&D 소개를 좀 드리면 R&D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종합기술원 있고요. 향후 한 10년 더 롱텀이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해서 연구 개발하는 쪽이 있고요. 오랫동안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머티리얼이라든가 재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오랫동안 뭐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라든가 그런 것들 여기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R&D 센터라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거기에 이제 DMC 연구소도 있고 소프트웨어 센터도 있고 반도체 연구소는 이제 저쪽에 읍면동은 없고 화성 쪽에 있습니다. 사업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롱텀, 쇼텀, 그다음에 바로 이제 개발 부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센터별 이제 그런 설명을 좀 아까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 쪽에 이런 또 개발 연구 조직이에요. 생산 라인 뒤쪽에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요즘 뭐 반도체가 요새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대세인데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매출 많이 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죠. 그래서 한동안 뭐 포토 레지스터 불화소 뭐 일본에서 뭐 수출을 안 하니 많이 하는데 그거 다 대체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때 대체 안 했던 이유는 뭐 옛날부터 써왔고 뭐 가격도 괜찮고 그죠?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이걸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다른 비슷한 걸로 바꾸면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또 세팅을 또 파라미터 세팅이나 이런 건 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썼는데 뭐 일본이 뭐 수출을 안 한다고 걔네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래? 그럼 뭐 다 빼고 딴 거 갖다가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갖다가 그 라인 해서 그것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애들이 다시 수출한다 그래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쪽으로 또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이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화학 업체들이 뭐 한국에다가 공장 세워서 납품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 쪽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했다고 보시면 되죠. 일본이 요새 옛날엔 잘 나갔는데 요즘 뭐 별거 없어요, 일본들이. 일본이 별거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옛날에는 탁월했는데 지금 뭐 한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분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일본이 그냥 놀러 와서 그냥 잠시 저렴하게 그냥 라멘이나 이렇게 관광이나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반도체 부분 아까들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모바일 관련돼서 많이 있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쪽,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이나 이런 쪽이 옛날에 인텔이 1위였는데 지금 삼성이 1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삼성이 이제 완전히 2위를 굳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 전 세계적으로 칩 생산을 하는 때는 삼성은 뭐 자체 칩이 있죠. 메모리도 있고. 인텔도 CPU 자체 설계해서 자체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플이나 뭐 AMD, 퀄컴 뭐 이런 쪽 있죠. 엔비디아 그리고 그래픽 카드 만드는 이런 쪽은 자기가 생산 라인이 없어요. 다 이거를 다 TSMC나 삼성에다 맡기는 거죠. 인텔 같은 건 자체로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인텔이 자체로 만드는 성능이 이제 공정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성능이 안 나와서 자기 디자인할 걸 삼성에다 맡길까 그런 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인텔이라는 데가 반도체 거의 최초라고 봐도 되죠. 반도체 최초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DS 부분 뭐 사업 소개한다면 반도체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어, 자체적으로 삼성 이름을 달고 나가는 반도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뭐 주문 이런 것들 만들어 주세요 해서 하는 또 사업부 파운더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사업부는 이제 메모리 칩만 만드는 디램이죠. 여기도 보면은 뭐 전기전자공학 한 사람뿐만 아니고 뭐 화학하는 사람 뭐 다양한 직군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도 종합 어떤 뭐 생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기전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과들이 가능하다. 뭐 영업 쪽도 마찬가지죠. 좀 문과 쪽도 많고요. 시스템 LSI는 이제 메모리 뺀 비메모리 쪽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파운드리 사업부라고도 하나 생겼어요.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제 그런 만들어 주는 거죠. 외부에서 이런 거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쪽이 자기네들 뭐 설계는 하지만 다 위탁을 합니다. 우리 쪽에다가. 그래서 그 수입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매출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어요. 1, 2가 TSMC죠. TSMC는 자기 자체 칩이 없어요. 우리처럼 삼성 메모리 칩이라든가 우리가 뭐 엑시노스 칩들을 만들 설계를 안 해요.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받아서 찍어서 주는 겁니다. 찍어서 주는 거죠. 애플 칩 받아서 그냥 만들어서 주는 거죠. 팍스콘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이 자기네들 뭐 생산 라인이 없잖아요. 만들지도 않고. 팍스콘에다 다 위탁 주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반도체 연구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죠.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이제 삼성이 시작했어요. 이게 한 3년 됩니다. TSMC가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 2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아마 많은 곧 그것도 아마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채용 같은 거, 신입사원 채용들 있죠. 체험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나 시험 못 보지만 온라인으로 뭐 작년 아마 재작년도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자 온라인 뭐 설명회도 상당히 많고요. 뭐 이런 쪽 잘 가서 뭐 여기 사이트 가서 좀 보면 정보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일단 뭐 좀 보시고요. 지금 삼성도 이제 많은 분야에서 좀 그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기 C랩이라고 있습니다. C랩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채택이 되면은 1년 동안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빠져서 이렇게 따로 다른 공간에서 벤처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합니다. 사람도 이제 채택이 되면 사람도 이제 저, 모집을 해서 한 대여섯 명씩 모아서 이렇게 따로 1년 동안 만들어서 이제 그 제공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난 회사에 있지 않고 이거 가지고 아이템 가지고 창업할래 나가도 돼요. 그렇게 나가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1년 동안 했으니까 다시 업무에 복구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체크 없습니다. 1년 동안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들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C랩이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한 다음에 어, 벤처 할 수도 있고 다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 전반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좀 드렸어요. 우리가 소개를 드려서 삼성에 관련돼서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요즘은 상당히 어, 유연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옛날처럼 야근 오래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기울여 주시고, 어,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관련돼서 좀 많이 정보도 좀 많이 보시고 결정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할 텐데, 그런 것들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걸로 수업은 이걸로 좀 마치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뭐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뭐 수업 이걸로 잠시만요. 이제 5분만 5분 정도 휴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내가 확인을 좀 해서 시스템 확인 좀 해갖고 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까 하는데 한 1, 2분 정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달라. 자, 여러분 요거를 음, 고치시죠.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김영환 교수님한테 질문 좀
질응답 시간 갖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오디오 키시고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 질문해 주시면은 답해 드릴게요.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시간만 하시고. 자, 이제 뭐 전반적인 것들 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또 이제 저학년이니까 뭐 질문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이 채용 관련돼서는 조금 아까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뭐 4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신입사원 채용은 대부분 이제 뭐 1, 2월에 입사를 위해서 1, 2월 입사를 위해서 여기 뭐 지원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죠. 항상 뭐 9월이나 10월에 지원 접수를 봐서 직무 적합성 평가한 다음에 직무 적성 검사하죠. 10월하고 11월 사이에 그 면접도 보고 이제 뭐 합격이 되면은 건강검진 하고서 해서 뭐 각 부처마다 아까 부분이라고 그랬죠. C나 그 세트 부분이에요. 세트라는 게 이제 반도체가 아닌 거죠. 제품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어, 종합적으로 같이 이제 어, 뽑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합격이 되면은 각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DS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죠. 여기는 이제 반도체 부분하고 여기는 세트 부분이라는 게 이제 제품 부분이죠. 그게 이제 영통에 있는 쪽이고요. DS 부분은 이제 화성이나 이런 쪽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신입들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 신입 채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설명회 많이 하고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또 나눠서도 또 진행하기도 하고요. 경력 같은 경우는 이에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건 좀 달라요. 트랙이.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면은 음,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관련 부서들 여기 연구원들이라든가 뭐 조직장하고 같이 미국하고 한국에서 서로 이제 그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뭐 비디오죠.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내용들 발표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면접을 한 다음에 그래서 뭐 우리 부서에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경우면 합격을 한 지원자의 대상으로 해서 인사 쪽에 그 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쪽에서 그걸 다 모아서 어, 미국에 뭐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서 그쪽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죠? 전국 미국에 있는 각 대학교들 합격한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면접 보러 갔죠. 면접을 쭉 봐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은 졸업하자마자 입사해서 이렇게 입사해서 이제 근무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신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데 뭐 석사나 이런 쪽 박사를 학위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입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죠. 그죠? 심플하죠. 그런 또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관련돼서는 이런 식의 어떤 신입과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경력 사원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 삼성, LG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신입들을 대기업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워낙 크니까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쪽은 신입을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안 뽑고 경력을 뽑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경력을 뽑으려면 어디서 경력 업무를 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창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는 그 팀 통째로 이렇게 전체를 입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쪽은 뭐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그렇게 좀 뭐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에서는 워낙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대규모로 뭐 몇천 명씩 뽑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력 쪽으로 많이 이제 뽑지 않을까 트렌드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학교에서도 대학생이지만 뭐 인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바할 때도 자기 경력에 도움되는 쪽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앞으로 이제 뭐 2, 3년, 뭐 3, 4년 뒤에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고 직업을 좀 가질 텐데 지금부터 많은 그런 식의 어떤 커리어를 좀 잘 봐둬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생들이 이제 옛날에 뭐 토익이나 이런 거보다도 경진대회라든가 뭐 이런 쪽 캠프라든가 이런 거 가서 성과를 내서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내가 이제 액티비티가 있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좀 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여러분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그런 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쪽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쪽도 지원할 때 많은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설명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만 해도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많고요. 그리고 무선 사업부 그죠? 스마트폰 만드는 데 있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있고 이런 쪽 유튜브에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자, 뭐 이걸로 뭐 강의는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런 체험이라든가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김영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고사 리포트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업데이트해서 중간고사 올리신 분들은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로 그 수강 신청 정정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출석 처리 다 해드렸으니까요. 그 이 클래스에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